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동생에 대해서? 때리게 해달라고? 놀리진 않아 혹시? 그렇게 만들었어요. 놀리는 이유는 뭐야? 뚱뚱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있잖아요, 아이들과 아이들이 부딪히는 과정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다 어떤 애가 장난을 먼저 톡 치고 건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건드림에 당한 아이가 막 분기에서 쫓아가서 더 세게 때려요. 그러면 세게 맞은 애는 똑같은 한 대를 맞았지만 더 열받는 거예요. 나는 살살 때렸는데 너는 왜 세게 때려? 그러면서 와갖고 두 대를 때리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맞은 친구는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왜 두 대 때려? 하고 와가지고 이제 두 대를 세게 때리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의 싸움은 이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에 아이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만난 친구의 사연을 보면 첫 번째로 11살 오빠가 8살짜리 여동생과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오빠가 먼저 건드리고 있는데 엄마가 혼내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가 공정하지 못하다, 엄마는 동생 편이다, 아빠도 동생 편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짧게 보고 올게요.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어? 네. 누구? 동생이요. 동생? 네. 왜? 동생이 저 열받게 해요. 자주 일어나면 무조건 발로 차요. 그래도 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때려요. 동생이 몇 살인데? 8살. 8살인데? 동생이 여자야 남자야? 여자요. 근데 왜 오빠한테 이렇게 까분데? 제가 한 대 때리는데 엄마는 저만 혼내요. 왜? 몰라요. 동생이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때리고 엄마도 동생이랑 싸우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럴 리가 없잖아. 왜 그래? 진짜요. 진짜야? 네. 속상하겠네. 네.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 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괴롭혀놓고 나한테 한 대 맞고 오니까 열받아요. 그래도 동생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 않아?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요. 없어? 동생이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러면 동생이 없어지면은 슬프지 않을까? 그래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싫어? 네. 그럼 동생은 좋아해? 아니요. 아빠는 누구 편이야? 아빠도 동생. 아빠도 동생 편이야? 그럼 편은 누구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고 누가 제일 싫어? 순서 한번 얘기해. 할아버지 제일 좋고 동생이 싫고. 제일 싫고 네. 엄마가 3등, 아빠 4등. 2등이 누구야? 할머니요. 할머니. 선생님이 만약에 엄마한테 말을 전달해 준다라면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동생에 대해서? 때리게 해달라고? 근데 폭력은 안 되잖아. 저한테 폭력 쓰는데요? 동생이 먼저 때려? 네. 몰라요. 이유 없이 때려요. 누워서 TV 보면 손바닥으로 팍 치고 가요. 놀리진 않아 혹시? 그렇게 만들었어요. 놀리는 이유는 뭐야? 뚱뚱하니까. 근데 동생은 뚱뚱하다고 놀리면 상처받잖아. 동생이 저 때리면 저는 안 속상해요? 그러면 안 놀리면 동생도 안 때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동생이 저를 먼저 때려갖고 제가 놀리게 만든 거예요. 먼저 동생이 때려서 놀리는 거야? 네, 발로 막 밀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서 동생이 못 때리게 만들면 안 놀릴 수 있어? 네. 또 열받게 하는 게 있어? 네. 뭐? 제가 TV 보고 있을 때 막 리모컨 뺏어가갖고 다른 거 틀어요. 그럼 만약에 동생이 게임하는데 방해 안 하고 리모컨 마음대로 뺏지 않고 숙제할 때 방해하지 않으면 안 놀릴 수 있어? 안 울릴 수 있냐고요? 안 놀릴 수 있냐고. 네. 안 놀릴 수 있다. 이 친구의 포인트를 보면 이 동생이 자기를 먼저 때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거짓말이다 뭐 그걸 떠나서 본인은 그렇게 되게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생이 나를 발로 찬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한 채로 아이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동생이 너를 공격해?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어요. 진짜요. 아이의 표정은 굉장히 진실된 것을 얘기하는 표정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이 아이를 관찰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느끼고 있는 친구다라고 조금 더 보는 게, 보고 교육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너가 혹시 동생을 놀리진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 네!
동생을 놀리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걔가 저를 놀릴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놀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동생이 어쨌길래 너는 놀릴 수밖에 없었어? 물어봤더니 뚱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놈의 자식이. 뚱뚱하다고 사람을 놀리는 것이 친구 입장에서는 공격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짚어줘야 되는 거 이 부분입니다. 너 또 동생 공격했어? 응? 오빠로서는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니? 이런 얘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 동생 편이야. 엄마는 항상 동생 편만 들고 있고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는 억울하고 외롭고 나는 혼자 정의를 외치고 있는 투사야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아이가 가지 못하게끔 하려면 뭉뚱그려져 있는 문제를 풀어서 너가 했던 어떤 행동이 문제야. 너가 먼저 동생을 이렇게 놀리는 것은 좋지 않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줄 누군가가 좀 필요한데 생긴 문제를 뭉뚱그려뜨려서 오빠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아이가 배우질 못해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에 볼 수 있냐면 오빠가 동생에 대한 마음과 엄마와 아빠가 동생 편만 들고 있다는 그 마음이 합쳐져서 응어리가 져 있다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가 가서도 너가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해봐야 전혀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과 동생 편인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편인 사람 한 명 더 추가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성을 잃지 않고 아이에게 중재를 해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육자로서 이 아이한테 신뢰를 얻는 것.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바로 아이를 가르치고 너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신뢰 사기만 하고 어머님께 공을 좀 드렸는데요. 어머님께 드렸던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규칙을 주셔야지 사건이 생긴 다음에 그 사건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사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둘이 서로 여러 가지가 부딪힐 시기에 처해 있어요.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하듯이 서로에게 뺏고 뺏기는 영향력의 쟁탈전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중간에 자리 잡고 아이들의 관계를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만들기 하는데 좀 위험한 물건들인데 촬영할 수 있겠어? 네. 무섭지 않아? 저 칼도 사용하는데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네. 지금 먼저 여기다가 그려보고 싶은 거 한번 그려봐. 이걸 그렸다. 그러면 선생님이 장갑을 줄 거야. 장갑을 끼고 각종 도구들이 있지. 네. 이 중에서 진짜 위험하지만 선생님이 칼을 보여줄 거야. 자, 칼을 갖고 잘라야 돼요? 다 이거 갖고 만드는 거야. 만들고 싶은 생각하고 아무거나 그려도 돼. 뭐든 좋아요. 됐다. 오, 좋은데?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 아니요? 그럼 봐봐. 뒤에다가 이런 걸 붙여서 글루건으로 세우면 그러면 가게를 만들 수도 있어. 가게요? 아이스크림 가게, 딸기 가게. 그럼 글루건으로 제 손으로 글루건으로. 선생님이 해볼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이 기회를 줄 테니까 대신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장갑을 끼고 그리고 칼 쓰는 방법하고 집에서는 엄마의 허락을 맡아야겠지. 근데 선생님이랑 있는 동안에는 이 공간에서 쓸 수 있어. 한번 써볼까? 네? 자, 먼저 글루건이 데워질 때까지 다른 거 그리고 있어봐. 자, 보자. 자르는 거 한번 해볼래? 해볼래? 선생님이 도와줄까? 제가 해볼래요. 좋아. 그럼 봐봐. 이거는 힘을 세게 주고 하면 안 돼. 요거를 이렇게 살짝 눌러서 그냥 쓱. 오케이? 네. 자, 해보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들어? 네. 좋아. 봐봐. 이렇게 만들었지? 네.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 붙여도 돼. 이 글루건 사용법을 배워보자. 글루건 써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어? 글루건은 다른 데 말고 선생님 만지라는 데만 만져봐. 어때? 따뜻하지? 네. 이 앞에는 어떨 것 같아? 엄청 좋아. 엄청 뜨겁겠지? 이 앞은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여기 넣어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고! 넣어놓고 먼저
글루건 넣어놓고 그렇지. 붙여봐. 붙이고 5초 동안 눌러. 1, 2, 3, 4, 5 들어봐. 어때? 붙었지? 잘했어. 자 보면은 이제 자르고 붙이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보자. 이렇게 5초 눌러주고 숫자가 너무 빨리 샜다. 1, 2, 3. 오케이 좋아. 어때 마음에 들어? 네. 혹시 달리기 빠르니? 네. 힘도 세? 네. 반에서 몇 번째로 세? 두 번째요. 달리기는? 달리기 세 번째. 엄청 빠르네. 걔 3학년 중에서 걔가 두 번째로 빨랐어. 그러면은 싸움도 잘해? 싸움 잘하죠. 몇 번째로? 두세 번째. 그림은? 잘 그리는 편. 못하는 게 뭐야? 잘 못하는 게 물구나무. 4초나 쓸 수 있어? 4초밖에 못 써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니?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나도 이제 글루건 잘 쓴다. 글루건 넣어놓고 그렇지. 4, 5. 됐다. 짜잔. 좋아. 됐다. 마음에 들어? 화이팅!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아이는 규칙을 못 지키는 아이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글루건이나 칼 이런 것들 아이한테 쓰게끔 해보고 규칙을 한번 줘봤어요. 어느 정도 공정하게 규칙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신뢰라는 감정을 아이가 느끼고 나니까 제가 얘기하는 룰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내가 말하면 진짜 이 얘기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던 친구들도 과정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안 풀리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